세계를 걷는 내 얘기할게. 자, 민주, 어떤 이야기 해보고 싶습니까? 저는 이 책을 보면서 미래의, 미래의 은유가 약간 바보 같다는 생각을 했는데요. 음, 그 이유가 음, 저는 이걸 읽으면서 은유가 이마에 흉터있다고 한 이유랑 아빠가 운전을 못한다는 이유랑 음, 엄마가 누군지를 짐작을 했거든요. 음, 근데 은유가 못한다는 사실에 좀 놀라웠어요. 음. 민주는 어떻게 짐작했는데? 일단은 아빠가 운전을 그 차를 파는 딜러인데 운전을 못한다고 했는데, 과거 은유가 보내준 편지에선 잘한다고 했고, 음, 근데 은유 이마에 흉터 있고, 음. 그래서 그리고 민주는 어떻게 연결됐냐? 그 앞, 그 미래 은유랑 음, 과거의 은유랑 음, 아빠랑 같이 차 타고 가다가 음, 사고가 났는데, 음, 은유는 이마에 상처만 나고, 과거의 은유가 음, 미래 은유 감싸서 대신 음, 죽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음, 근데 그 생각을 왜 못할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음. 민주는 그 생각을 어느 시점 정도에 가서 했어? 처음부터 딱 보자마자 하진 않았을 거 아니야? 일단은 은유가 자기 이마에 흉터 있고 아빠가 딜러인데 못한다고 그거를 좀 자주 말했으니까 음, 사고 난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고요. 음, 그리고 과거 은유, 음, 과거 은유가 그 아빠를 쫓아다녔으니까 음. 둘이 이어진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아유, 책을 잘 읽었네, 민주가. 그래서 지시했어? 너무 쉽게 이렇게 알게 돼서? 어땠어, 책 전체로? 아니요. 재밌었어요. 재밌었어. 어떤 점이? 그냥 일단 스토리도 좋고 음, 서로한테 편지 보내는 것처럼 쓰니까 음, 뭔가 그 캐릭터들의 성격도 보이는 것 같기도 하고 음, 재미있었어요. 음. 너가 지금 재밌었어요 하고 얘기했는데 누구한테 재밌었어요 하고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야, 민주야. 민주 말투가, 어? 너가 너의 이야기를 하는데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를 하면 어떡해, 민주야. 너의 이게 마음 그 상태를 제일 잘하는 건 넌데. 그걸 자꾸 누가, 재미, 어, 아니 재밌기는 했는데 음, 왜 재밌는지는 잘 모르겠어서 윤주가 지금 설명을 잘했지. 그리고 너 나름대로 그, 설명하면 되는 거지. 그래서 물론 그것들을 머릿속에서 이렇게 뭉실뭉실 돼 있어, 몽글몽글하게 돼 있어서, 이렇게, 구체적인 언어로 표현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생각해 보면, 너 같은 그 생각이 좀 더 이렇게 정리가 되고, 언어로 좀 더 이렇게 분명하게 표현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이 글이 어쨌든 편지라는 형식을 주고받는 설정을 하고 있잖아. 윤주야? 근데 윤주 혹시 편지를 써본 적 있어? 또 본 적은 있어요. 어, 그래. 뭐 언제, 누구한테 어떻게 쓴 거야? 그 친구들 생일 음, 선물 줄 때 저는 편지를 잘 음, 못 써서 어, 잘 안 쓰는데 어. 제 친구들은 생일 선물 편지 받는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오, 그래.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친구가 편지지 빌려고 서로한테 편지 쓰자 하면서 줬는데 어, 친구가 저한테 6줄을 쓸 때 저는 겨우 3줄을 채웠는데 어, 내용도 별로 없다고 약간 속상해한 거랑 어, 학교에서 시켜서 부모님한테 어버이날로 뭐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런 거 그래 편지를 썼는데
음, 열심히 썼다고 생각했는데, 음. 작년이랑 내용이 똑같다고 하더라고요, 엄마가. 그래서 마음에 상처받았어? 엄청은 아니고, 그때부터 편지를 웬만해서는 안 쓰기 시작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두 가지 일의 공통점이 뭐야, 윤지야? 네가 친구한테 쓴 편지야, 부모님한테 준 편지야, 공통점. 원해서 쓴 적이 없다? 아, 그렇지. 두 번째는. 두 번째 공통점은 네가 지금 말한 거를 통해서 두 번째 공통점이 뭐가 있어? 내용이 별로 없다? 내용이 별로 없다. 그럼 내용이 사실 그 두 가지 연결돼 있거든. 네가 쓸 마음이 없으니까 사실 내용이 별로 없을 수밖에 없어, 사실은. 너가 뭔가를 쓰고 싶었다라면, 뭐, 뭔가 쓸 하고 싶은 얘기가 있기 때문에 내용이 있을 텐데, 쓰고 싶은 마음이 없었으니까, 갑자기 쓰라고 쓴 거니까, 내용이 없을 수밖에 없다는 거야, 첫 번째. 근데 두 번째로는, 너가 쓰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사실은 내용을 갖고 쓸 수는 있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꼭 빵 만드는 사람이 내가 빵을 만들어야지, 맛있게 만들어야지라고 마음 먹어야지만 꼭 맛있는 빵을 만들까? 아니요. 내가 지금 빵 만들기 싫어. 하지만 내가 그 일이야. 그럼 기본적으로 그 빵 만드는 방법에 따라서 빵을 만들면 그 맛은 특별히 큰 차이가 없을 거 아니야. 네, 얘가 네. 편지 쓰기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윤주가 보면 편지를 쓰고 싶어서 쓰면 더 좋은 편지가 나올 거야. 근데 편지 쓰기가 좋든 싫든 관계없이 편지 쓰는 것과 관련되어서 윤주가 글쓰기의 기술, 팁이 있다라면 그러면 얼마든지 윤주가 쓰고 싶은 마음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편지를 잘 쓸 수 있을 거라는 얘기. 자, 책 11쪽, 11쪽이 아니라 처음 거부터 볼까? 7쪽. 자, 스스로 나에게라고 쓰는 거지. 거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윤주 7쪽. 아빠가 쓰라고 해서 쓰는 거야. 느리게 가는 우체통이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며칠 전부터 난리 치더니 결국 오늘 출발을 하자고 하더라. 토요일은 아빠 보내는 보내야 한다는 거면 충분히 기분 나쁜데 또 새벽부터 버스를 타고 여기까지 오다니 내가 짜증이 나게 생겼냐고. 운전도 못하면서 이 먼 곳까지 왜 오자고 하는 건지 이해가 안 돼. 사람이 안 하던 일을 하면 죽을 때가 된 거라고 하는데 아빠는 아닌 것 같아. 그리고 기다리던 결혼 앞두고 그럴 리가 없잖아? 있겠어? 거기다 뜬금없이 편지는 또 뭐냐고. 됐든 편지 한 푼도 쥐어주더니 이젠 테이블까지 따로 떨어져서 앉아서 쓰러잖아. 내가 미쳐 진짜. 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거기 윤주가 좀 네. 이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니까 어때? 두 가지로 요소로 이루어졌지, 지금. 이 편지 내용만 보고 봤을 때. 감정이 담겨 있어요? 그지 감정. 그때그때 기분, 그때그때 느낀 감상, 마음을 담아 쓰고 있는 거야. 또 하나는 뭐야? 겪은 일들을 좀 자세하게 썼어요? 덕분에 자세하게 썼어. 그 두 가지 요소를 갖고 쓰라는 거고. 자, 그럼 그 얘기는 뭐냐? 윤주가 글을 쓸 때 바로 그 두 가지 부분을 충실하게 쓰면 돼. 너가 겪은 일을 세세하게 자세히 쓰는 거야.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그 일을 겪는 과정에서의 윤주의 감정의 흐름, 감정의 변화를 역시 구체적으로 쓰는 거라는 거지. 그런 글쓰기를 윤주가 자꾸 연습해 본다라면 그 친구한테 쓰는 편지나 부모한테 쓰는 편지의 내용성을 채워나가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다라는 느낌. 자, 어쨌든 지금 여기 실종의 주인공이 쓰고 있는 편지가 이른바 느리게 가는 편지 혹시 알아? 아니요. 잘 몰라요. 보통의 편지를 쓰면 윤주가 편지를 쓴 다음에 이제 우편함에 넣잖아. 네. 근데 우체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그걸 수거해서 그걸 이렇게 뭐야 너가 보내고 싶은 사람한테 이렇게 보내시잖아. 보통은 한 보통 편지면 한 3일, 4일 정도 걸려. 3, 4일 정도 걸려.
근데 이제 뭐 빠른 우편이라고 등기 뭐 이런 거 하면은 하루 만에 이틀 만에 가도 돼. 근데 이 편지는 컨셉이 뭐냐면 느리게 가는 편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윤주가 오늘 쓴 편지가 2, 3일에 도착하는 게 아니라 언제 도착해? 1년, 1년 뒤에. 그럼 1년에 도착하는 건 정말 느리게 가서가 아니라 그 편지하면서 이렇게 보관하고 있다가 1년이 될 무렵이면 그때 가서 이제 발송을 하는 거야. 자, 그래서 어쨌든 느리게 가는 편지라는 어떤 그런 컨셉인데 지금 또 윤주가 바로 2026년 5월 30일 지금도 딱 1년 후에 윤주에게 뭐 하는 거야? 편지를 쓸 편지 거야. 쓰기. 편지를 지금 이 전에 써볼 건데 1년 후에 윤주에게 지금 2025년 윤주가 2026년 윤주에게 뭘 얘기하고 싶은지 뭘 쓰고 싶은지 또가 그냥 자유롭게 쓰면 돼. 근데 지금 우리가 또 배운 팁 구체적으로 뭘 했는지라는 부분과 그 안에 담긴 너의 어떤 그런 생각들, 느낌들, 마음들 이런 내용을 넣어서 한번 편지를 써보겠다는 거지. 했니? 네. 그래서 채팅창에다 직접 써도 되고 윤주야. 밝혀야 되는 건가요? 뭐라고? 밝혀야 되는 건가요? 뭘 밝혀라? 밝힌다는 게 무슨 말이야? 편지 내용을요? 당연하지. 너 저기 글쓰기 연습할 건데. 왜, 아, 뭐, 그렇네요. 저기 하는 데에서 아주 뭐, 프라이버시한 내용 쓰려고 그랬어? 도저히 밝힐 수 없는. 그 정도는 아닌데, 어쨌든, 예의 없게 쓰려 했는데요. 예의 없게 쓰는 건 그건 상관없어. 그건 상관없죠. 네가 윤주 너한테 보내는 것도 무슨 상관이야. 설마, 이 기집애야! 막 이렇게 막 아니면, 이 XX야! 막 욕까지 하려고 그랬던 거 아, 아니.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요. 하여튼 윤주 네가 1년 후에 윤주에게 무슨 내용으로 할 건지 뭐 어떻게 쓸 건지 네 마음이야. 어차피 네가 읽을 거니까. 근데 다만 우리가 수업 목적이기 때문에 윤주가 글을 쓴 걸 보고서 과연 이제 구체적으로 쓰고 있는지 그 안에 윤주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이 충분히 담겨 있는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한번 검토해 볼 거니까 윤주가 어쨌든 뭐 지나치게 사생활에 드러난 부분이면 지금 쓸 수는 없고 그런 부분 감안해서 쓰면 될 것 같아. 이해했어? 네. 몇 분 줘 시간 편지 쓰는데. 몇 줄 정도 쓰면 되나요? 너가 쓰고 싶은 만큼 쓰는데 지금 이걸로 시작한 이유들 중에 하나가 윤주 너가 뭐야 짧게 쓴다. 내용이 별로 없다고 욕먹었다. 이런 걸 계산하려고 쓰는 거니까 당연히 길게 써야겠지. 충분히 써야겠고 구체적으로 네. 몇 분 줘? 그, 70분? 어? 10분이면 될까요? 10분? 너가 알지. 자, 10분 일단 주고 나서 혹시 시간이 더 필요하면 얘기를 해. 네. 10분 후에 그러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워드로 칠 거야. 그 채팅창에다 바로 써도 되고 아니면 너 워드로 칠 수 있는 거 있으면 워드로 친 다음에 또 공유해서 보여줘도 되고. 너 편한, 네. 자, 시작했습니다.
다 어떻게 다 써봤어? 아니면 더 시간 줘? 그, 2분만요? 몇 분? 1분? 2분? 2분이요. 아, 2분이요? 아, 그래. 방금 보냈어요? 어디로? 문자요. 문자? 채팅창에도 안 보내고, 글쎄. 자, 읽어보겠습니다. 윤주 갈까요? 제가요? 음, 네, 나 방금 쓰던 거 실수로 날려먹었다가 짜증나게 창문에다 버렸다고. 최대한 빨리 써보려고 한다. 나는 또 누군가로 인해 편지를 쓰게 되었어. 편지는 고등학생이 되기 전에 마지막으로 반 애들끼리 돌려쓴 편지가 다일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뒤만 잘 봤어? 이번엔 내가 노력하기로 결심했거든. 근데
주변에서는 기운 빠진 말만 하더라. 누구는 자기들끼리만 한 말이지만 다 들렸고, 누구는 기운 차리러 한 말이지만 짜증만 난다. 기말 끝나고 점수 잘 나오면 지은이랑 하루 종일 놀기로 했는데 약속 지킬 수 있으면 좋겠다. 걱정 마라. 고등학생 때나 열심히 해라. 진짜 죽어라 해라. 미안하다, 미래에다. 내가 실수를 미래가 치우는 상이라니 짜증나지? 뭐 어떡해. 나도 넌데. 잘 있어라. 이렇게 윤주가 지금, 윤주 자신의 어떤 그런 감정이나 마음을 담아서 솔직한,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잘 썼네. 어, 왜 이렇게 편지 잘 쓰는데? 누가 뭐래, 윤주야? 감정에 담으면, 어? 감정에 담으면 쓸 말이 있는데, 어. 딱히 쓸 말이 없을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뭐야, 이유가 뭐야? 그 친구에 대해서 생일 축하하는 그 마음이 없었던 거야? 그 친구에 대한 네 애정이 별로 없었던 거야? 원래? 아니요, 그건 아닌데, 그 친구를 생각해 보면 그 친구와의 뭐 추억 얘기도 괜찮고 그 친구의 어떤 그런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괜찮고 그, 선생님, 말해. 초등학생한테 생일 편지로 그런 미래의 말을 누가, 어떻게, 아, 보통은 안 닿는데요? 초등학교 때 얘기야? 그쵸? 아, 그 뒤로는 편지를 안 쓰거든요. 그래도 그 애하고 난 너가 이래서 좋다. 뭐 이런 내용 아니겠어? 너가 태어나서 너무 좋다. 너랑 뭐 하고 놀고 누가 싶어? 그렇게 써요? 어? 누가 그렇게 써요, 선생님? 아니, 그러니까 그렇게 너가 쓰면 너가 편지를 잘 쓰는 사람이 된다. 그러니까 누가 그렇게 써요가 아니라 그렇게 써야 한다. 그렇게 쓰면 너가 편지를 잘 쓰는 사람을 인정받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리고 그게 글을 잘 쓰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지. 그냥 몇 글자 대충 쓰고 만다라는 보통의 그 초등학생들 쓰는 글쓰기 갖고 글쓰기 잘한다고 안 하지. 그걸 윤주가 뛰어넘어야지. 부모님께도 마찬가지 아니? 부모님께 어버이날 편지 쓰기 한다 했을 때, 그럼 너가 먼저 그 어버이날 편지면, 어, 어떤 내용을 담을 건지, 뭘 생각했을 건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그 부모님이 어떻게 좋아할 건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거기에 맞췄어야 되는 거 아니야? 컨셉을. 근데 그냥, 쓰기만 하면 된다, 의뢰껏 쓴다고 하니까는, 내용이 같다는 얘기 듣는 거 아니야? 어떻게 생각해? 민주야? 오글거려서 못 쓸 것 같아요. 오글거려서 못 쓸 것 같아. 근데 그 마음을 네가 이겨내야 돼. 그 오글거리는 어떤 그런 그 마음, 그런 생각들, 그 마음을 어쩌면 깨는 것 자체가 글쓰기의 어떤 가장 기본 출발점이지. 막상 그런 편지를 썼을 때 부모님이 기뻐하지 않을까? 그 부모님이 기뻐하는 모습을 보면 너도 흐뭇하지 않을까? 저는 아, 받아도 딱히 행복하진 않던데요. 그래? 너도 맨날 오글거리는 편지 못 받아서 그런 거 아니야? 이 친구가 약간 오글거리는 편지를 보내주긴 했는데요. 아, 아니, 근데 딱히 진짜로 그래? 저는 선물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자, 지금 선생님이 누구에게, 저에게요. 윤주에게 지금 선생님이 뭐 한 거야? 편지를 쓴 거야, 첫 부분. 근데 지금 쌤이 윤주 너에게 편지 쓰면서 너랑 처음 만난 날의 이야기들을 이렇게 쓰고 있는 거지. 그때 쌤이 눈에 보였던 너의 모습을 묘사하기도 하고, 그 당시에 쌤의 마음이 어떠했는지에 대해서 쓰기도 하고. 이제 출발이야. 앞으로 그 다음에 또 계속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뭐 편지를 쓴다는 게 특별한 게 없어. 그 사실은 하고 싶은 말, 용건이 뭐냐. 그 용건이 있을 때 이제 편지를 쓰는 건데, 용건만 갖다 쓸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어쨌든 이꼭 편지글이 아니라도 모든 글의 기본은 구체적으로 써, 구체적으로. 그래서 그러려면 그 사건을 정확하게 기억해야 되고, 알아야 되고, 또 하나는 마음의 흐름을 담아서 해야 돼. 내가 지금 어떤 마음인지, 어떤 그 기분이 드는지, 그걸 잘 붙잡아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쓸 수 있거든요. 아까 선생님이 왜 뭐 부모님 뭐 감사하다 뭐 이런 얘기 쓰면 되는 거 아니야? 보니까 일대일로 뭐 쓰면 되는 거 아니더니 그럼 너는 그 상황에서 엄청 억울하더라. 그런 얘기를 쓴다니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선생님은 무슨 어른 됐으니까 뭐 저런 얘기를 하는 거지. 선생님 어렸을 때 그럼 뭐 잘 썼나?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만약에 순간적으로 짧게 했다. 그럼 그런 이야기들을 풀었으면 그 자체로서도 좋은 글쓰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이제. 선생님 지금 뭘 문제게 얘기하는지 알겠어? 네. 글을 쓸 때 어떻든 가장 글쓰기의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구체적으로 쓰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을 담아 쓰는 거. 근데 지금 어쨌든 윤주가 글쓰기를 한 걸 보면 구체적으로 쓰고 생각 담아 글쓰기 하는 것들은 이미 윤주가 잘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윤주가 조금 더 이렇게 뭐야, 지구력, 끈기 있게 어쨌든 쭉 이렇게 끝까지 써가는 어떤 그런 연습들. 그런 연습을 좀 자꾸 하면 금방 이렇게 글쓰기 실력은 늘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 이야기로 돌아와서 이 책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또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주 아까 그 더 할 얘기가 없고 윤주 너가 더 질문. 네. 아니요, 없어요. 음. 자, 그래서 이 책은 그래서 설정이 과거의 사람과 현재의 사람이 서로 편지를 주고받는 사람인데 그 과거의 사람은 결국 정체가 뭘로 밝혀져? 그 과거의 사람이 누구였던가 결국. 미래의 은유의 엄마요? 미래의 은유의 엄마. 그 은유 엄마죠, 은유 엄마. 그래서 요 이야기에서는 그 설정을 어떻게, 그 말이 되도록 만들기 위해서 어떤 설정을 했어? 설정이요? 어, 그냥 과거와 현재가 계속 그냥 이렇게 대화하는, 편지가 왔다 갔다 하는 형식으로만 쓴 게 아니잖아. 네. 음. 나중에 그게 이제 그 엄마라는 거가 되면, 예를 들면 애가 어린애고 현재가 커. 근데 같이 시간이 이렇게 흐르면 얘는 계속 어리고 얘는 저기 나이를 더 먹으니까 얘가 엄마가 될 수가 없잖아. 그쵸. 그 어떻게 설정을 했어? 측에서는. 지금, 그 기간이 달라지는 거 기억나? 네. 현재 아이는 그 과거의 아이, 현재 아이는, 뭐라고? 그, 그니까, 과거 아이는 편지 한 번 받을 때 1, 2년이 지나 있는데, 음. 현재 아이는 2, 3주 정도 지난 게 다예요. 그렇지. 그 시간차가 이렇게 달리한 거지. 그 까닭이 바로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언니 동생 사이였는데 나중에는 비슷한 나이가 되고, 오히려 나중에는 이제 거꾸로 됐지. 더 큰 사람이 돼버리는 거지. 지금 윤주가 말한 대로 여기서는 한두 주 간 건데 여기서는 1, 2년씩 가버리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바꿔놓은 어떤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장치 하나하고. 두 번째로는 바로 느린 우체통이라고 하는 어떤 그러한 설정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이제 그러한 아까 판타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그러한 방식을 택하고 있는 것도 볼수 있지. 그래서 작가는 바로 이런 부분들에서 아이디어를 내는 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리고 독자인 윤주는
이 책이 어떠한 그런 아이디어를 품고 있는지, 어떠한 생각을 품고 있는지를 아는 것도 윤주가 이 책을 잘 감상하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혹시 또 딴 얘기인데, 윤주 혹시 이 책 읽다가 눈물 찔끔 흘린 부분 있어? 아니면 아니요. 덤덤했어? 그게요. 사실은요. 어, 제가요. 어. 190쪽까지밖에 못 읽었어요. 그래가지고, 아직 못 온 것 같아? 다는 모르겠어요. 90쪽이면 거의 끝까지 읽은 거 아닌가? 190쪽까지면 아직 조금 못 남았어요. 얘기가 없었어? 그럴 수 있겠네. 선생님은 이거 읽다가 막 울었는데. 스포 안 네? 하실 거죠? 아? 뭐라고? 스포 안 하실 거죠? 확보 안할 거야. 넌 근데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너 아까 그렇게 예상했잖아. 예상은 했죠. 끝까지 다 안 읽었는데도 알 수 있었단 말이야? 너무 대놓고 얘기하고 있긴 한데요. 아, 정말? 그럼 엄마가 누구야? 과거의 은유예요. 과거의 은유? 그러니까 그거를 어떻게, 이 작가는 계속 헷갈리게 만들었잖아. 헷갈리진 않은데요? 새엄마 누구야, 새엄마? 세우면 어. 그, 그, 아빠 전 여친? 우와, 윤주 너 책 대박 잘 읽는다. 나는 계속 막, 이 사람이 누구지? 계속 그거 막 이렇게 왔다 갔다 막 생각했었는데. 그니까요. 제가 읽은 부분이 과거의 은유가 미래의 은유한테 같이 새엄마랑 음, 찍은 술 먹는 사진 보내준 거 음, 보고 확신이 들었거든요. 음, 원래 확신하고 있긴 했는데, 새엄마는 뭐 편집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는 아직 내용이 안 나와서 모르는데, 음, 뭔가 자기 좋아할 게 될 거라는 뭔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말했으니까, 음, 누굴까는 생각을 하고, 은유 엄마는 과거의 은유라는 거는 이미 100%라고 인정했고요. 음, 얘일 수밖에 없는 게 너무 티가 나고요. 음, 그래서 알았는데요. 그래도 이렇게, 그런 선생님도 그런 생각을 가졌지만, 이야기도 진행되면 혹시 아닌 거 아니야? 이 새엄마가 사실 이 편지를 쓴 사람 아니야? 뭐 이런 생각도 하고 막 하고 그랬었는데, 그런 생각 전혀 안 했어? 네. 근데 좀 처음에 읽다가 생각이 든 거는 음, 아빠 이름 나오기 전까지는 과거의 음, 은유 언니가 음, 지금의 새엄마가 될 사람인가라는 생각을 했고요. 어, 아빠가 그, 과거의 은유 언니의 전 남친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치, 그치. 그게 이렇게 여러 가지 가능성을 갖고 궁금하게 만든 어떤 그런 방법들. 그게 이제 작가가 글을 잘 쓰는 그런 부분들 중에 하나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럼 결국, 이 책에서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윤주가 봤을 때? 이 책에서 뭘 얘기하는 것 같아? 잘 모르겠어요. 아, 그래? 의외로 그 스토리는 잘 파악했는데 작가가 뭘 얘기하는지를 잘 모르겠어? 네. 어렵지 않은데. 그냥 직관적으로 그냥 드는 생각을 얘기해봐. 직관, 이 주인공은, 끝까지 보진 않아서 잘은 모르겠는데, 아, 어, 그, 그게 과거의 엄마에 대해서 미래 은유한테 알려줄 수 있는 계기랑 미래 은유한테 버팀목이 될 수 있는 그렇지. 사람이니까? 지금 윤주가 말했던 그 부분들 중에 버팀목이라는 말이 상당히 제 마음에 드는데, 버팀목이라는 게 뭔 말이에요? 버틸 수 있는 무언가가 음. 돼 있을까? 이 현재 은유의 그 문제는 뭐야? 기댈 수 있는 사람이 없다? 아, 왜? 아빠는 자기한테 무관심하다고 생각되고, 음, 엄마는 없어서 친구들이 놀려갖고 친구도 별로 음, 없는 것 같고, 음.
그렇지. 지금 윤주가 잘 파악하거든. 어쨌든 이 아이는 지금 현재, 뭐 아빠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고, 그래서 원망 뭐 이런 것도 갖고 있고, 게다가, 엄마의 부재인데, 왜 엄마가 없는지도 명확하게 알지는 못하는 못해요. 아이잖아. 근데 그런 아이가 어느 날 날라온 엄마 그 편지를 통해서 엄마라는 어떤 그런 존재에 대한, 그런 그동안 갖고 있었던 불안, 염려, 소외, 뭐 이런 것들로부터 해결되어서 충만하게 진행되는 그런 과정이지. 그게 기본이고, 부수적으로 이제 따라오는 것들은 누구와의 화해, 누구와 화해가 이루어져? 네? 누구하고 화해하게 되냐고, 이 주인공이. 아빠랑? 아빠랑 화해하게 되는. 그건 아직 안 나오나? 안 나오는데요. 그럼 스포한 거야? 네. 근데 그 아, 스포, 근데 어차피 미리 당연히 있을 것 같긴 해서 아, 딱 스포까지는 아니에요. 중요한 건 그렇게 이게 뭐 그게 크게 뭐 이렇게 반전이 있거나 한 건 아닌데 어쨌든 아빠와의 화해, 그러니까 아빠에 대해서 그동안 갖고 있었던 여러 가지 그런 그 뭐야 오해라고 해야 되나 아니면 무이해 아예 이해가 없어졌던 그런 부분들이 나중에 왜 아빠가 저럴 수밖에 없었나 서로 이렇게 화해하게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 그 가족이었던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는 것들이 이 세계를 건너 너에게 갈게라는 그런 이야기고 이 이야기는 아이디어가 좋은 그런 이야기라고 또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 이제 이 책이 부수적으로 한 가지 더 했는데 옛날 사람이 오늘날 사람에게 편지를 쓰다 보니 자연스럽게 뭐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거야? 네? 옛날 사람이 지금 사람에게 편지를 쓰는 거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냐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고. 약간 음, 서로 사는 시대가 다르니까 음, 겪는 일도 다르고, 그렇지. 그 시대에 겪었던 일을 알려주는 거지. 지금 여기서 설정은 엄마가 살았던 시대가 1980년대, 1980년대의 상황을 엄마의 어떤 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는 거지. 이해가? 네, 그런 부분도 이제 조금 더 추가적으로 이렇게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11쪽에, 11쪽 폈어? 네. 안녕하세요, 언니. 언니가 언니에게 보낸 편지가 우리 집으로 왔습니다. 아니라 뭐라고 됐어? 그, 집으로 좀 어, 틀려요. 왔습니다라고 되어 있잖아. 이거 네. 뭐 이상한 거 없었어? 있었죠? 뭐가 이상해? 나이가 어리다라는 생각? 왜? 그 편지 쓸 때 응. 그게 이런 게 잘 안 맞고 틀린 어. 부분도 많으니까. 맞춤법이 틀린 걸 보고서. 근데 이게 맞춤법이 틀린 게 아니에요, 이제. 맞춤법, 그래요? 어? 왜냐면 그래요? 쌤이 윤주말 때는 습니다로 안 쓰고 읍니다로 썼어. 왜요? 그러다가 이게 읍니다에서 습니다로 바뀌었어. 오, 봐봐, 표준의 규정. 그래서 여기서는 일부러 그 당시 시대 상황이기 때문에 읍니다로 쓴 거야. 이해가? 네.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과거의 은유의 어떤 그런 내용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그 당시 시대의 문화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지. 그 당시 사람들은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야. 이 이야기가 덤으로 부수적으로. 그래서 이 아이 입장에서는 그 뭐야 과거의 어떤 그런 일에서 여기 17쪽 17쪽에 보니까 또 아까 읍니다 씁니다 나와 있는 것처럼 17쪽에 보니까 또 변한 거 뭘 보여주고 있어? 글쓰기 차이? 무슨 차이니까 17쪽에.
그러니까 옛날에는 있었던 아, 학교가 그렇지. 학교가 뭔데 그때는 학교를 뭐라 불렀다는 거야? 국민학교, 국민학교. 선생님이 국민학교 나왔어, 선생님. 근데 지금은 국민학교 아니라 뭐라 불러? 그냥 학교. 그냥 학교? 넌 지금 중학교 네? 다니고, 넌 지금 중학교 다니고, 그전에는, 네. 그전에는 초등학교. 초등학교잖아. 지금 여기서 초등학교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여기서는 초등학교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 부른다는 거야? 아, 국민학교요. 국민학교였던 거야. 그것도 이제 그 시대상을 반영해서 보여주는 거지. 그래, 여기 보니까, 500원. 종전에 관한 얘기는 무슨 얘기야? 그러니까요. 응? 옛날에는 그 어, 동전이 생긴 지 얼마 안 됐는데, 그렇지. 500원대 동전이 미, 없었어. 쌤이 윤주만 했을 때는. 네. 그러다 500원대 동전이 생겨난 거야. 그전에는 오히려 지폐, 100원짜리 지폐, 500원짜리 지폐가 있었어. 지금은 지폐가 있어, 없어? 100원짜리, 500원짜리. 없어요. 없단 말이야. 근데 그 당시에 있었다는 얘기야.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는 그 당시 어떤 그런 시대상, 시대 흐름들을 쭉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방식으로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20쪽에 보니까 지금은 1984년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어, 그 당시에 뭐 유래갤러의 어떤 그런 사건이라든가 그 당시에 있었던 그런 사건들을 또 충실하게 세계에 담고 있는 그러한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재밌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은 뭘 알려달라고 그래? 현재에 나가 과거에 나에게. 응? 잘 모르겠어요. 시험지 답안 아, 또는 로또 번호. 번호를 알려줘요? 그걸 알려달라고 요구하잖아. 만약에 윤주가 미래 사람을 만나서 접속할 수 있어. 그럼 윤주는 뭘 물어볼 거야? 미래 사람에게 윤주가 물어볼까? 아, 제가 미래 사람한테요? 어, 지금은 아까 그 로또, 지구가, 어, 사람들은 아직 안 바뀌어, 낀 건 알겠으니까 음. 지구 상태가 더 안 좋아졌는지? 아유, 전 지구적 차원의 고민을 윤주는 하고 있구나. 지구가 과연 우리가 요즘에 1.5도 시대갖고 뭐 지구가 엉망진창이 될 거라고 지금 예상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갖고 있는데 과연 정말 그렇게 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별일 없이 살고 있는지 이런 게 궁금하다. 그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미래에는 한국이 아예 없어질 수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왜? 인구가 줄어서. 그렇지, 그렇지. 인구 소멸이 지금 같은 수로 가다 보면 언젠가는 또 한국에 사는 사람이 없을 거다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 하나 더 있어요. 어, 미래에는 진짜로 통일된다는 뭐 그런 그 미래를 본다는 사람들이 말한 게 있거든요. 음, 진짜 되나 싶어서. 음. 민주도 이렇게 그 스케일이 커. 전 지구적 아니, 뭐, 어떤 그런 분야던가 국가적 차원의 통일 그 아젠다가 어떻게 실현되는지 이런 걸 보고 싶다. 아주 윤주가 이렇게 사고가 상당히 큰데 보통의 경우는 네, 내 남자친구는 누군지 뭐 이런 거 물어보고 이렇게 개인적이고 사소한 그 사생활도 물어볼 것 같은데 윤주는 아주 스케일 크게 물어보네. 남자친구가 누군지 이런 건 안 궁금해? 못 살릴 것 같아. 뭐라고? 아니에요? 아니, 그게, 못 사귈 것 같아? 제가 쇼츠에서 여러 개를 어, 봤는데, 어, 그게, 그 미래를 본다는 사람들이 어, 지금, 지금 그 북한, 음, 그 김정은 딸이 있잖아요. 어, 딸이 물려받고 나서 그 어, 딸이 통일을 시킨다는데, 어, 과연 진짜 그럴까 궁금하기도 하고, 음, 그냥 지구는 더 망가졌을 테니까 음, 뭐 더 심각해졌는지 아니면 조금이라도 나아질 수는 없겠죠? 그래도 그나마 늦춰지고 있는지라는 거? 음.
그렇지. 그런 거 그냥 좀 궁금해서. 그렇지. 윤주가 아, 로또 번호! 이 책에서는 로또 번호를 알려달라고 그러지. 아, 로또 번호. 아, 맞다. 그게 있지? 근데 왜 이 책에서는 로또 번호 알려주는 거를 또 알려줘, 안 알려줘? 알려주지 않았어요? 알려줬다고? 그래서 알려줬을걸요? 로또 당첨이 돼? 네? 로또 번호 알려주고 수학 내용 시험 알려줬는데 그게 현실에 반영이 돼? 아니면 뭐 다른 문제가 생겨? 그거까지 안 봤는데요. 아, 그거까지 안 봤어. 아, 그러면 에, 근데 시험 문제는 봤죠. 그 결과는 민주가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네. 그런 얘기는 어때? 그래서 뭐라 해야 되나? 미리 알아. 미리 알아서 그 운명을 바꿔버려. 그게 가능할까? 민주야? 아니요. 왜? 운명이란 게 그런 거라서? 운명이 그런 거서? 단지 그뿐만 아니라 그러면 미래에 너가 나에게 줘서 내가 뭘 다른 걸 바꿔버렸어. 그럼 내가 미래의 나가 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없잖아. 그럼 뭔가 모순이잖아. 그럼 미래의 나는 존재하지 않는 거야.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는 거야. 근데 그게 또 나에게 뭘 보내줄 수 있을까? 그렇지 않잖아. 그런 점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렇게 과거, 현재 오가는 어떤 그런 부분에서 이 책에는 그래서 그런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인지 자꾸 그것들을 좀 이렇게 어그러나 어떻게 또 어그러는지 그래서 이 안에 어떻게 많이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또 윤주가 살펴보는 것들도 독서를 또 잘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윤주가 보니까 상당히 마음속에 이렇게 스케일 크게 담고 있는 존재라는 걸 새롭게 알게 됐네. 편지를 다시 써야겠네, 윤주한테. 그냥 소심하고 막 이런 아이였었는데 전혀 그렇지 않네. 자, 그러면 아까 말한 대로 6월 13일에 볼 거고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이라는 책이에요. 14살에 시작하는 처음 천문학. 제목에서 알다시피 뭐에 관한 책일 것 같아? 천문학에 대한 내용. 천문학. 천문학이 뭔지 알아? 그 해석 얘기 아니에요? 맞아, 맞아. 해성 같은 하늘우주, 별, 우주선 이런 것들에 관한 책인데 다다음 주 6월 13일에는 그 책을 가지고서 또 함께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말에 뭐해? 말해요. 방콕? 학원 가요. 학원 가.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그래, 학원 잘 다녀오고 어쨌든 그래도 주말은 좀 더 스케줄은 좀 나을 거 아니야. 쉬는 시간 좀 많을 거 아니야. 네. 그래. 잘 쉬시고. 공부해야죠. 좀 어, 있으면 기말이라서요. 이야, 윤주. 그래. 아까 편지에도 썼던데, 기말에 또 윤주가 바라는 대로 목표도 잘 이루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어, 윤주야.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네.